안녕하세요. 바른마음 정치학교입니다. 오늘로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4강인데요. 비상계엄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읽다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4강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2강을 복습해 보겠는데요. 보수주의 핵심 가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전통과 질서로 사회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는 무엇보다 이렇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도덕이나 윤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평등을 읽는 보수주의 평등관인데요.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의 기반에 따른 그 윤리와 존엄, 책임, 질서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자유를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도덕적인 평등을 주장하였던 보수주의 평등관을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아주 짧게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상계엄을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 좀 못 돼서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국회가 대응을 하고 또 많은 국민들도 국회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SNS와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했던 그런 시간들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했다라는 속보를 보고서야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왜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였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비상계엄을 한 이유로는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과 대립이 고조가 되면서 반국가 그 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기 위하여서는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진영을 떠나 상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오히려 계엄에 반대를 하였고 자유와 법치의 수호자인 보수주의 정체성과도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방송되었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정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것이요. 전공의는 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공의는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직을 한 전공의에 대해서 의료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이 아니죠. 사직을 했기 때문에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는다면 처단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처단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저는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쭉 읽어보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폭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저는 그날 12월 3일에 생방송으로 저 포고령을 직접 읽고 있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읽어봐도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평등을 읽었었으니까요. 한번 평등의 저자 선의연의 관점에서 한번 계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저자 성의원은 평등은 시민의 자유 권리 보장을 통해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계엄령은 국가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극단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평등 사장의 실천적 평등의 조건으로서 국가 권력에 예속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와 제도적 절차적 공정성을 선의용은 주장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도 계엄과 충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라면 국가 권력 집중과 시민의 자유 침해라는 관점으로 얼마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 의원은 평등을 민주적 절차와 공공성의 실현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엄령 선포문을 읽어보면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와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선 의원은 더욱이 평등의 그 실현을 위해서 실천적인 그런 방안을 진지하게 자신의 저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윤리와 시민 권리 중심의 정의 실현과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계엄입니다. 이런 계엄은 민주주의와 공공선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이 정한 대로 계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극도의 사회 혼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곳에 국력을 낭비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선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계엄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의원의 평등에서 나오는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으로 먼저 계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롤스는 정의론에 있어서 불평등은 최약자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정당화가 된다라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제도는 편견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무지의 배의를 이야기했던 사상가인데요. 12월 3일 단행되었던 계엄령 시도는 차등의 원칙에 있어서는 권력자에게만 유리하였던 그러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사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지의 베일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읽어보았던 그런 기사를 참고해 본다면은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적인 그러한 조치로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존 롤스의 정의론과는 대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롤스는 정의의 그 제도화로 정의는 공정한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보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문에서 계엄의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법치주의가 훼손이 되었고 또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비판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수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간에서 또 3간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요. 보수주의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를 하고 이렇게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서 안정과 질서로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범과 관습 그리고 제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또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책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개인이 있는 공동체는 번영으로 나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분쟁이 났을 때는 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존중하는 태도는 보수주의자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보수주의 가치, 전통, 질서, 공동체, 도덕, 책임, 법치로서 계엄을 비판해 낼 수 있어야 진정한 보수주의자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보수주의 가치와 계엄령 시도의 충돌을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수주의 가치로는요, 법치주의, 질서와 안정, 전통과 책임, 공동체의 보호,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질서와 안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수주의의 가치로 질서와 안정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계엄을 살펴보면은요, 정치적 위기를 강압적 방식으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이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질서와 안정의 보수주의 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 보호의 가치를 계엄령으로 인하여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공동체적 연대 파괴를 공동체적 연대 파괴를 불러왔다라는 점에서 역시 공동체 보호라는 어, 보수주의 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보수주의 가치와 계엄령 시도의 충돌을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 가치인 법치주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전통과 책임, 공동체 보호,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와 계엄령 시도와의 충돌에 있어서 질서와 안정의 가치를 보면은요, 정치적 위기를 어,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이 되었기 때문에 계엄은 질서와 안정의 보수주의 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공동체 보호의 가치를 계엄령으로 인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을 하고 또 공동체적 연대 파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역시 공동체 보호라는 보수주의 가치와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3일 계엄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급진적이고 또 극단적인 조치라는 계엄은 점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보수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이간에서 언급되었던 네 명의 보수주의자들의 평등관을 복습을 하면서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계엄을 읽어보고 지기현 판사의 일반적이지 않은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되었던 사건은 로저 스크로텀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드먼드 버크는요. 평등의 출발점으로 인간의 불완전에서 평등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라고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버크는 급진적인 평등을 반대하고요. 자연적인 차이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러셀 커크는 초월적인 질서와 도덕적 규범이 바로 평등의 출발로서 평등은 도덕적인 질서 속에서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로저 스크루터는 인간 존엄이 바로 평등의 출발점으로서 평등의 실현은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을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였던 보수주의 평등관을 앞에서 쭉 복습을 했었었는데요. 법 앞의 평등, 도덕적인 책임, 공동체의 윤리, 질서 속의 평등, 급진적 권력 남용을 경계하는 이러한 보수주의 원칙에서의 보수주의 평등관입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두 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갖습니다. 그러나 계엄 시도로 말미암아서 특정 정치 세력의 억압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억압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서 법적 평등이 훼손이 되는 그러한 일이 계엄을 통하여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권력은 절제와 책임 속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보수주의 원칙에서 계엄을 바라볼 때는 도덕적 책임의 부재로서 저희들이 계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질서와 책임 속에서 실현되는, 그러한 평등은 질서 속의 평등의 입장으로서, 그러한 보수주의의 입장으로서 저희들이 또 계엄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여, 국가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수주의는 급진적인 변화나 어느 한 권력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것을 경계를 하는데요. 계엄은 바로 권위주의적인 그런 통제로 독재가 가능한 지배 형태로 갈 수 있는 극단적인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권력 남용을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비판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로저 스크루턴의 법 앞의 평등 개념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요, 지기현 판사가 일반적으로 구속 기간을 날로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일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기현 판사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는 구속 기간을 날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의 입장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서 모두들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판결이었었는데요. 이후 심우정 총장은 즉각 항소를 또 포기하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시간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했던 그 구속되어 있는 국민들에게는 다시 기존처럼 난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뜨거운 감자로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법 앞의 평등이라는 스크루턴의 보수주의 평등관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크루턴이 말하는 법 앞의 평등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 공동체 속에서 모든 개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루터는 이런 사회 질서를 통한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는 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판결을 내림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서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요. 만일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 개인에 따라 자의적 해석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구속 시간을 기존의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하였고, 구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시간이 아닌 날로 기존처럼 하라고 했던
그러한 검찰총장의 지시, 이러한 것들은 솔직히 법 앞에서의 평등을 훼손한 그러한 판결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 개인에 따라 자의적 해석을 적용하게 되면 그 사회의 법을 저희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지규현 판사의 날이 아닌 시간 계산으로의 구속 취소는 예외적인 판결로서 스크루턴의 평등관으로 저희들이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에서 제가 계엄을 어, 보수주의 평등관과 또 존 롤스의 정의관, 그리고 선의원의 평등의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보수주의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거부한다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바른마음 정치학교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른마음 정치학교를 통하여서 브라이언 터너의 사회적 평등과 보수주의 평등관을 비교해 보시고 습득하셔서요. 불평등한 사회를 자유주의자들이나 진보주의자들이 비판을 할 때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더 이상 불평등의 이슈가 진보 진영만의 리그가 되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평등 보수주의로 읽기, 바른마음 정치학교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